제가 텐트 천 사이에 그 비닐을 좀 그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비닐 집어넣어 방수 구조를 갖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방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화물차에 호루에 그 사이에도 비닐을 넣어가지고 완전 방수를 이루는. 이렇게 보면 그 햇빛에 의해서 다 산화돼서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데요.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이제 세럼 유리막구를 넣어서 산화해서 다 되지 않도록 이 코팅 구조를 넣어주시면 제 기술에 의류 방수제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얇게 아주 이렇게 입혀가지고 산화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플라스틱이 아주 얇게 미세하게 입혀주면 구겨지기도 하는데요. 투명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 플라스틱 아니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차오로 같은 텐트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네. 약간 투명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얇게 입혀주면 햇빛에 산화될 일이 없죠. 단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아크릴 제품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으로 투명 매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입혀서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투명 플라스틱을 얇게 코팅 구조로 붙여주는 게 제일 단가가 싸죠. 이렇게 홈을 파서 붙여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거기다가 합성수면 나일론 이렇게 비투갈 90%짜리 좀 더 투명도를 원하면 좀 단가가 세더라도 그걸로 딱 같이 얇게 해서 부착을 해서 아크릴을 보호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소매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소매 나일론이나 다른 기반으로 하면 더 우수하다고 한 제 기술을 이론을 따라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구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카본 소재 만들 때나 펠리클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거기다가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해서 뼈대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는 금속 같은 데도 가능하고 고무 같은 데 플라스틱 같은 데 합성소매 실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뼈대를 가로 세로 금속을 넣어주고, 합성소매 나일론 분말 금속 가루로 들어가 카본 소재로 성질을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소매 나일론 이렇게 것을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합성소매 이렇게 분말이 들어가도 되겠네. 분말이나 입자가 뭐 다른 소재도 가능. 그럼요, 다른 소재도 가능합니다.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고무도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금속 제품, 그다음에 이런 섬유 같은 데도 이렇게 아라미드 섬유 같은 거 금속을 꽈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금속 분말이나 돌가루를 넣어줍니다. 또는 기존의 알갱이를 이렇게 금색 다양한 염색을 해갖고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그 합성섬유 이렇게 뭐 소재가 뭐가 됐든 액상을 덮어서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고무 같은데도 고무 이제 알갱이를 다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고무 액상을 덮어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유리창,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이와 같은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안에서 플라스틱 유리창은 뭐 이렇게 깨질 일이 없는데요. 금색은 다양한 것을 넣어서 그렇게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반짝이 소재라든지 녹지 않는다면 반짝이 소재도 괜찮다. 녹지 않는 종류의 것들, 반짝이나 셀로판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되면 필름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붙여서 컬러풀한. 이것은 고무 같은 것도 합성소매고다 고무다 그러면 합성소매에다가 천연 고무 알갱이들을 대중적으로 넣어주면 탄력이 좋아지죠. 근데 그 방법도 있어요. 천연 고무 안에 합성소매 알갱이들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 새 기술입니다. 그러면 천연 고무 합성 고무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걸로 가로 세로 뼈대를 넣어주고 일단 알갱이를 이렇게 대중성 넣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아예 알갱이를 합성소매 고무로 그냥 알갱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좋겠죠. 대중성 넣어가지고 고무 액상을 덮어줘요. 그렇게 되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라텍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텍스 종류도 라텍스 만들 때 알갱이 종류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탄력볼을 넣고 그 다음에 라텍스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그 플라스틱 만들 때도 플라스틱 안에 그 기존에 만들어진 거로 뼈대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금속 알갱이가 들어가는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 안에도 칼 제조할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뼈대로 들어가고, 비싼 놈이 좀 들어가든 거 같은 소재라도
그렇죠. 같은 그 재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뼈대로 먼저 들어가고 알갱이 들어가면 훨씬 더 견고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게 제 이론이에요. 또는 서로 다른 금속을 알갱이나 가루 구조로 넣어서 섞어줘서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넣어주면 되게 균일한 제품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합금을 만드시는 방법을 현대제철이든 어디든 포항제철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다가 알루미늄인데 안에는 이렇게 스텐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제조에서 금속이나 고무, 플라스틱,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 이런 데 들어가서 삼성 협력사 코닝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 뭐 나노 구조의 홈도 괜찮아요. 홈을 파서 접하면 잘 달라붙어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창문, 플라스틱 창문과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과가 프레시 창문을 할 때도 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고무와 고무 접합, 플라스틱과 플라스틱과 고무의 접합, 그리고 또 서로 이종의 것 이런 거, 플라스틱과 금속의 접합, 이런 접합 기술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막 글로스 제하고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어서 전기선과 통신을 넣었습니다.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기판에 홈을 좀 파서 지금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전기선, 통신선을 넣습니다. 거기다 이제 피복을 좀 입혀주고요. 피복이 형태가 이제 절연 구조가 피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 가닥을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돼요. 이거는 피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낸드 플래시나 그다음에 그 어떤 HBM 할 때도 그때 피복의 형태로 들어가게 해주면은 뭐 그 안에 수직 관통지 누수를 쓰더라도 그 나머지는 피복이 뭐 절연 구조면 되는데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건 아니더라도 절연 소재가 다양하니까 절연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이 전염이 안 되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의류방수제나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더보드나 모든 기판 구조의 밑에 미세전류가 흐름으로써 오작동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보일러 기판도 그렇고 모든 기판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을 넣어서 의류방수를 넣어서 코팅을 하거나 절연 구조를 갖춰주면 뭐 이런 형태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저런 구조를 갖춰주면 미세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 발열이 잘 안 생긴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단열 벽지라든 일반 벽지에도 홈을 파서 벽에 부착할 때 조금만 이렇게 풀발 넣어서 부착하면 잘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장판 같은 데도 되고 이게 그렇게 일반 전기나 전기장판, 그 카페트라고 이런 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골판지다 그러면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골판지로 플라스틱 골판지, 일반 종이 골판지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홈의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일반 이삿짐 할 때 그것도 이제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모든 골판지인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주방 그릇 같은 데 보면 주방 냄비가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이 파져 있어서 이렇게 오목골처럼 열이 이렇게 하면 오목골처럼 그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에너지 대비해서 드린 에너지를 빨리 이렇게 보일러 물통 같은데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게 주방 그릇 같은데 코펠 같은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후라이팬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후라이팬 같은데 그 다음에 유리 뚜껑이나 금속 뚜껑 이런 뚜껑을 2중 3중 뚜껑을 할 수 있는데요. 보온병 텀블러 아이스박스에도 가능합니다. 이 홈을 파서 이렇게 열이나 냉기, 이렇게 이런 압력을 정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액상이 들어있는데 압력을 그 안에 가둘 속셈으로 이렇게 홈을 파. 겉으로는 평판이고 평판이 여러 겹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목한 것이 들어가서 마저 그 안에서 압력을 가두는 기술로도 열이나 냉기를 가두는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이런
이런 히터기라든지 이랬다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화목난로 철판에다 오목한 홈을 파 열을 반사 복사하거나 뭐 이렇게 오목한 홈이 대중소로 사이즈가 틀리면 더 강하게 반사 복사됩니다. 조명 같은데 조명 반사 가설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이게 이런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빛이 반사 복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동차 전조등이나 대공 방망할 때 이렇게 빛을 반사 복사 이렇게 홈을 파서 하거나 아니면 뭐 나팔식으로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강력한 이렇게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 가로등 같은데도 빛이 좀 강력하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증폭이 된다는 거. 스피커나 어떤 확성기 같은데도 이렇게 안에다 홈을 파줘가지고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여기다가 쭉 빼가지고 빛을 멀리 직진성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도 금속 구조가 있고 빛을 증폭할 수 있는 홈을 파주는 구조가 있고 쭉 빠주면 빛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또는 옆으로 각도를 벌려서 넓게 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런 데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면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빛이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테두리에 놓고 이게 그러면 빛이 많이 증폭돼요. 카메라 렌즈 같은데 망원경 같은데 쓸 수 있고요. 빛이 들어와서 화면이 환합니다. 오목한 홈을 파서 카메라 렌즈에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소니나 삼성 카메라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제가 이렇게 빨간 전멸등을 둬가지고 전멸식으로 해가지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이렌서로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종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에서 0.3 좌표 숫자 방식 내배경식 맵주도를 만들고 작은 부분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삐삐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강신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뺏겼을 때 주머니 속에 누르면 위치를 표시하거나 인터넷망이나 삐삐 방식이니까 인터넷 다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삐삐를 부활시켜서 미니 삐삐를 만들어서 위치를 표시하거나 정해진 메시지를 거기 인터넷에 저장 공간이 있어가지고 정해진 메시지를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살려주세요. 자기가 동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퍼진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동영상의 종류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겠죠.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린다든지 목숨 위급한데 상관없어요. 아니면 채팅 들어온 사람 채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래서 유튜브다 이런 데 있잖아요. 채팅 프로그램 그런 데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한다든지 자기 목숨 위급하면 아는 지인 100사람에게 딱 전달이 된다든지 10사람에 전달 이런 식으로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나 112에 신고하거나 보안회사로 고발에 연결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저장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방식을 이렇게 삐삐 방식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누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번호를 비상 단축키를 누르면 거기에 저장됐다. 서버에 상대방의 서버일 수도 있고 내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유선 인터넷망에서 이렇게 자체 서비스 해줄 수도 있고 이동통신에 뭐 저장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사방 정해진 사람이나 이렇게 또 어떤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거나 가족이나 친척들 아니면 전해지지 말라 주변 사람은 전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불특정 다수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전달이나 보안회사나 112로 전송이 되는 이런 거 쓰시면 비상대 도움이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벨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제가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를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뭐 리모컨이라면 뭐 다양하게 전화기를 저장 누르면 전화기가 곧바로 걸려서 현장의 상황을 녹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사진이다, 셀카 찍는데 이렇게 딱 찍으면 셀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1분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서 카메라 켜고 저쪽 갔다가 다시 갔다 끄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 상으로라도 5초 후에 사진이 찍힌다, 1분짜리, 3분짜리 찍힌다, 10분짜리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을까요? 5초마다 한 컷씩 찍힌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진. 그와 같이 하면 셀카 촬영할 때 좋을 텐데요. 그것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구조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갖게 하거나 멀리서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제가 정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다 그러죠. 다이너마이트 가루나 폭약가루, 뭐 이렇게 장약가루를 대중소로 넣어준다고 폭약 유력이 세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조작을 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 만들기 조작한다. 5초나 10초 텀을 둬서 다시 어플 시킬 수 있다. 그래야지 안전방어를 할 수 있죠. 사고나 눌러버렸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거기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이런 데다가도 할 수 있거나 슈류탄이라든지 박격포탄, 일반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파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뢰나 기뢰 같은데 플랫폼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요 해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플랫폼 물속에서 초공동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플랫폼을 달아줘요. 배에다가 이것을 달아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달지면 초공동을 해도 다는데 이걸 왜 못 답니까? 그래서 달아가지고 플랫폼을 달아가지고 만드는 이런 그 움직이는 플랫폼 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형 잠수정일 수도 있고 그냥 조그만 구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달아가지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어뢰나 기뢰를 싣고 주역에 대기하고 있다 전파를 깨워줘요. 어프터 시킬 수 있고. 그럼 팍 달려가지고 미리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보다 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에 배 가까이 어뢰가 팍 쏴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뢰가 그대로 부딪히는. 이게 되게 싸게 배를 상대방이 구축함이나 또는 항공모함 같은 데도 타격한다면 적은 이거 얼마나 들까요? 몇 천만 원이나 들까? 그래서 1,000만 원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달면. 근데 그걸로 뭐 이렇게 수십억 달러짜리나 이게 엄청나게 비싼 무기들을 이렇게 작살낼 수 있으면 놀랍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전파 방식으로 언어프식으로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박격포탄 이런 것들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 시간대에 맞춰서 동시에 터뜨린다. 또는 타이머를 둬서 자주포탄, 탱크포탄, 슈리탄 이런 걸 동시에 터지는, 동시간대에 터지는 그 유력이 한꺼번에 터지면 유력이 상당하겠죠. 한 포탄 같은 항공폭탄 특정 고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터지게 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그릴게요. 뭘 찾다가 못 찾았는데. 모든 탄환이나 포탄, 미사일, 어뢰 같은 거 만들 때 이 방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딱 속도가 빨라집니다.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코를 넣어주거나 다른 코팅 구조를 줘서 압력을 받지 않는, 코팅을 줘서 미끄러지기 위해서 압력을 받지 않는 기술을 쓰는데, 자동차 철판, 항공 우주 철판 이런 데도 이렇게 금속판, 배 철판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판 자체에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코를 넣어서 조작은 내열 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다음에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코를 넣어서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줍니다. 거기다가 더 주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고 또 다른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코팅을 또다시 특수한 코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람 압력이 미끄러져요.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병뚜껑 같은 것도 열 때도 미끄러지 기름 묻어 전달이 안 되면 그렇죠. 이렇게 미끄러지게 이렇게 안 열어지죠. 그와 같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비행기 같은 거는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외부로 내뿜어져서 공기압을 저항하는 초공동어뢰처럼 만들어 저항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초공동어뢰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공동어뢰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할 때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어서 강한 압력을 형성해서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압축 공기를 안에서도 내뿜어서 안과 밖에서 압축 공기를 통해서 압력을 저항하는 형태를 띠고요.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어떤 철판 만들 때 가로와 세로가 같이 있는 이런 철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런 특수한 목적의 범퍼는 너무 타람 다시겠죠. 그래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비행체에 여러 겹으로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포탄이나 미사일 이런 구조에 있어서 이 방식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앞에 모양은 앞을 좀 두껍게 무게를 나가게 해주고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긴 그러니까 옆에만 무겁게 해줍니다. 홈을 파가지고 바람이 추진 구조를 뒤로 내뿜는 구조를 하거나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 뒤로 내뿜는 구조를 비행기 윙 같은 데도 이렇게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양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바람을 그 안에 가두는 거죠. 이렇게 볼록한 구조물이 있으면 이렇게 받쳐준다는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동체에도 이렇게 옆으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미사일도 할 수 있어요. 미사일도. 그래서 이런 폭약이나 장약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단 한 개나 단 두 개 또 세 개를 섞고 이거 굉장한 위력의 폭탄이 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폭탄이나 이런데 자탄식으로 해가지고 미니 콩알탄처럼 해서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쓰면 수류탄, 박격포, 뭐 탄 종류에 상관없이 전차탄, 자주포탄, 탄 종류에 상관없이 한 포탄에서 공포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불이 잘 안 꺼지잖아요. 공포무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포인데 출력이 전부 다 강할 필요는 없잖아요. 출력을 강중력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드론 잡는데 뭐 엄청난 화력을 내뿜을 필요는 없어요. 강중력에서 10단계라도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이거를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앞으로 드론이 많아지다 드론 잡는데도 사용하고 지상무기 사람을 대상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연장포처럼 10개짜리 뭐 5개짜리 뭐 20개짜리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유탄 발사기나 슈류탄 발사기를 다연장포처럼 만든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총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누르면 동시에 격발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병력의 열세 속에서 이렇게 기관총을 많이 배치 일반 기관총이래 싼 그냥 소총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박격포인데 수동 박격포, 자동 박격포인데 수동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넣으면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닐 때 그렇죠. 이렇게 괜찮죠. 이것도 수동으로 또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뒤에서 공기를 때려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사하는 이런 박격포탄도 만들 수 이런 것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공기를 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놓고 한꺼번에 투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 리모컨 같은데 TV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그러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꿔서 그거를 3층에 있더라도 1층의 것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자.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TV 하나는 TV로 같은 전파는 호출로 번호만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TV 조작하고 하나는 조명 조작하고 하나는 가스레인 보일러 조작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 만드는 회사가 이제 호환이 돼야 될 텐데 전파가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 전파를 맞춰서 사물 인터넷 할 때 좋겠죠.
또 하나의 전파 같은 전파로 서로 다른 전파로서 각각의 길을 발사해서 조종한다. 이게 또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에 비대기를 물통이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앉는데 뒤편에 있으므로 앞에 나와가지고 여성분들 작은 분들 이게 불편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오줌이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통을 없애버리고 그냥 뒤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뒤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보다 이렇게 뒤쪽으로 앉게 되는 거죠. 물통을 그냥 이렇게 거기에 비대기 조작하는 거 밑에다 놔가지고 거기서 물 공급만 하면 되잖아요. 물 공급만 해가지고 거기서 분사하는 구조만 있으니까 되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다음에 뭐지 저기 이거서 뭐 이거 어떻게 플라스틱 골판지나 종이 골판지도 홈을 파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플라스틱에도 고무에도 사용하거나 금속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 밑창이나 어떤 깔창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꼭 하시던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발에 이게 그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인데 가로 세로로 해서 엇갈리는 무늬를 힘의 방향을 둬서 미끄러지지 않게 욕실화라든지 군화, 등산화 모든 신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고무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카페트, 러그, 뭐 이렇게 전기장판 이런 데도 그다음에 무늬철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 신는 데하고 신발 밑창 부분에 사이에 고밀도 탄력 범위는 그 유사한 소재로 하나 넣어주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발 밑창 구조에 넣어줄 때 제가 고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에다 고무 알갱이를 탄력을 대중선 넣어준다 그랬죠. 그럼 탄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뭐 신발 밑창이나 깔창 만들 때도 이 기술을 두거나 고무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금속이나 기타 다른 데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갱이를 대중선 넣어서 이렇게 신발 밑창을 만듭니다. 이 기술은 뭐 다른 데는 적용될 수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실 들어갈 때도 들어가고 다른 데도 적용될 때가 많아요. 이게 원천 기술은 저고 실용 기술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탱탱한 물질, 라텍스 만들 때도 들어가고 탄력이 좋아집니다. 탄력이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스티로폼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단열재를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해서 스티로폼 얇게 여러 겹을 해서 두꺼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석고보드에다 단열재를 결합한 제품, 한 판에다가 단열재를 결합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단열 벽지 같은 사이에도 비닐 소재가 들어가서 안에가 보온이 되게 잘 돼요. 스티로폼도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보온 소재인데 폴라폴리스를 불연 처리해가지고 폴라폴리스나 구조형 알루미늄 같이 결합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유리 섬유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가도 그렇게 세나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걸로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벽체 사이에 넣어가지고 단열을 이루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뭐 방습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뭐 폴라폴리스 소재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기타 유사한 소재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단열 벽지나 장판, 벽지에다 홈을 파가지고 풀이 잘 다 부착이 되도록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바닥 일반 장판 같은데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 같은 일반 벽지 같은데 사이에도 벽지가 두껍다 그러면 그 사이 얇게 코팅 구조로 비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위에다가 코팅 구조로 비닐이 들어가 좋은데 불이 잘 붙으니까 종이가 불 안 붙는 유독가스를 내뿜으니까 좀 그러네요. 뭐 어쨌든 단열 벽지도 그렇고요. 비닐을 집어넣는 구조. 그다음에 비닐을 보온 보냉 팩 있잖아요.
보온본에 이렇게 팩이 있는데 거기다 비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훨씬 보온 보냉이 잘 됩니다. 아이스박스인데 아이스박스에다가도 거기다가 스티로폼을 비닐을 넣어가지고 스티로폼을 만드는 아이스박스에 비닐을 넣어서 만든다. 또는 거기다가 금속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홈을 파줘가지고 열이나 냉기가 반사복사하게 되게 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계곡물 같은 것을 사이에 넣어가지고 계곡물로 차갑게 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내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다 모든 가방 종류에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서 터지지 않는 구조를 일정 부분 전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일반 비닐 같은데 자전거 바람 넣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돼요. 슉슉슉 바람 집어넣으면 이것을 비닐 같은데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뭐 뚜껑 이렇게 플라스틱 싸요. 네, 쌉니다. 뚜껑을 재사용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뚜껑 하나 뭐 일반 음료수 뚜껑 하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음료수 뚜껑 샥샥샥샥 이렇게 뭐 되게 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비닐 주머니인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터지지 않는 거 여기 쓸 데 많아요. 그 다음에 진공팩인데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하거나 똑딱이 방식으로 진공팩 곡식 곡물 같은데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명 그다음에 찍찍이 밴드인데 고무장갑 같은 데로 이렇게 장화 같은 데로 찍찍이 밴드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이런 기술을 고무장갑 이렇게 했을 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갑인데 장갑이나 양말인데 양말도 발가락에 있는 양말이죠. 색깔을 각각 틀리게 하는 이런 게 되게 재밌겠죠.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손이 엄청 시려요. 겨울에 폴라포이스 소재를 여기 안에 끝에만 줘가지고 손이 시리지 않게 하는 장갑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장갑에도 여기서 폴라포이스 말고 다른 소재도 그럼 다른 소재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구조형 알루미늄을 안에 넣어주거나 비닐을 안에 넣어주는 이런 비닐과 결합한 이런 장갑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손도 안 젖을 뿐만 아니라 비닐이 안 젖는 비닐이면 더 좋죠. 손도 안 추워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불 안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옷 안에 비닐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방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담요인데 항공담요 같은데 부분적으로만 구름솜을 주곤 해서 가슴이나 이렇게 배 이런 거 따뜻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거기다 항공담요 천 안에도 비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를 그것이 뭐가 됐든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방 같은 게 천 만들 때 그 안에도 비닐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방수가 된다는 거죠. 제가 텐트 할 때도 텐트 천 사이에 방수한다. 차호로 할 때도 방수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 천과 천 사이에 비닐을 넣는 구조, 구조형 알루미늄 또는 단열재를 넣는 구조는 제 기술이다.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쓰든지 그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관 보온재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보일러 같은 이렇게 배관 같은 감싸잖아요. 근데 그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실내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비닐로 샥샥샥 감으면 그게 더 오래 가요. 단가도 싸고. 그래서 집안에 배관 보온재로 비닐을 이렇게 감는 식으로 들어간 이런 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뽁뽁이를 결합한 제품이고 뽁뽁이가 실내가 높아요. 뽁뽁이 사이에 뽁뽁이하고 비닐을 결합시켜 가지고 그것을 배관 보온재로 이렇게 감는 식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아예 배관식으로 이렇게 뽁뽁이하고 이게 비닐이 결합되어서 동그랗게 말아져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써본 결과 이게 더 낫다라는 걸 알게. 배관 보온재를 제가 버리고 그걸로 다 해놨습니다. 얼어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배관 보온재 사이에 이렇게 딱 이게 틈이 있는데 그 사이로 냉기가 다 들어갑니다. 기존의 배관 보온재 종류가 뭐가 됐든지 그 안에다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
단열 백지에도 똑같이 단열 백지 만드는 소재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비닐을 갖다 그 안에다 넣어주거나 안쪽에다 넣어줘야지 보온이 잘 돼요.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줘도 돼요.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줘도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냉기가 있을 때 이것이 잘못하면 그래서 비닐을 넣는 게 제일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안 슬게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제 기술입니다. 또 건축용 실리콘을 액상 구조로 만든 풀처럼 달라붙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풀처럼 달라붙어요. 저는 그걸 본드로 쓰는데요. 다른 본드보다 제일 나아요. 이게 금방 붙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도배풀 플러스 본드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액상식으로 흐르게 해서 도배풀과 결합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스프레이 체인 있잖아요. 자동차에 뿌리는 타이어에 그거를 걸쭉하게 액상식으로 바르는 식으로 만드시면 효과가 클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금색 다양한 염색을 해서 방수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틈 사이에 크랙에 넣어주든지 건축용 실리콘을 액상식으로 만들어서 굳기는 굳어요. 굳기는 굳는데 그걸 크랙에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건물용 크랙의 틈 같은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 실리콘을 보면 오랫동안 가지 못하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딱 굳어버리는데 그것은 안에 열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연 구조라든지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을 해주면 안에 훨씬 더 보온이 잘 되는데 보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에 들어갈 때 이렇게 용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몇 개월 지나면 딱 굳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두껍게 해서 보온이 온도가 안에 외부의 온도가 들어가듯 차단이 되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1차 전지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모든 것을 이렇게 테이프 이런 절연 테이프나 절연을 해주면은 방전이 안 된다는 기술과 동일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지의 종류가 상관없이 자동차 2차 전지든 납축 전지든 뭐가 됐든요. 그래서 파워뱅크가 됐든 일반 배터리가 됐든 흑연 소재를 단독으로 제가 2차 전지다 그러면 흑연 소재를 음극재 하나로 만들어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겉으로는 한 겹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또는 수백 겹도 형태로 들어가거나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 있다.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만든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런 데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소봉이 여러 개 많이 들어가 가지고 탄소봉을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자체로 전지로 탄소봉을 전도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 축적 구조로 쓴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꼭지가 음극재, 양극재든 여러 개 있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그 안에 배터리가 각각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충전을 빠르게 하는 기술을 쓰거나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전기를 뽑았을 때도 각각 몇 개만 쓴다든지 이렇게 기술이 가능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음극재, 양극재 꼭지가 여러 개 있어서 각각의 배터리를 이게 전체를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꼭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5개짜리 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제 기술입니다. 납축 전지도 여러 개 분할하면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납축 전지가 됐든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1차 전지가 이런 건전지 방식이든 2차 전지든 전선을 각각 연결해. 그다음에 10개짜리다. 10개. 그러면 충전도 빨라요. 각각 빨리. 그다음에 여기도 언오프 구조로 1개에서 갖다 해서 2개에서 3개에서 4개에서 10개 갖다 해서 이렇게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파워뱅크 같은 데도 쓸 거 자동차 2차 전기양을 속도를 강중량 만들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220도 공급하죠. 거기서 전류를 공급을 이렇게 조절해 갖고
12.5V, 30V, 60V, 40V, 110V, 120, 120V, 320V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기양을 틀리게 합해주기만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증압과 감압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인버터 발전기에다 배터리를 달자 그랬죠. 그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축전을 해놓고 하면 좋죠. 그때 돌리기보다. 또는 거기에 110과 220을 꼽아가지고 하이브리드로 해서 석유 방식이 아니더라도 축전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카펫시다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럼 꼭지를 더 큰 놈으로 만들어 여기다 놔두면 이쪽으로 돌리고 더 이쪽으로 방향이 흘러요. 이쪽이 더 큰 놈으로 만들어 이쪽으로 방향이 흘러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뀌기 위해서 꼭지가 똑같은 놈이 두 개 있다. 여기도 있고 전선을 각각 연결한다. 여기는 한 선만 연결한다. 여기는 두 선을 연결한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거꾸로 여기는 한 개 연결하고 여기는 두 개 연결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반도체에도 쓰이고 그래요. 이거를 또는 전류를 한 전선을 하나만 연결하고 여기도 하나만 연결한다. 이거 꼭지는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언오프식으로 해서 여기는 오프시키면 이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여기를 오프시키면 이쪽으로 방향이 흐릅니다. 그렇게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여기는 얇고 여기 평판 여기는 두껍고 그러면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거꾸로 여기는 얇고 이쪽으로는 두껍고 이쪽으로 방향이 흘러요.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펠티어 소자에도 쓸 수 있고 PM 반도체나 제가 이런 것에 금속이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과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사이즈만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만듭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2차 전지의 양극재에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 스파크에서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크기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의 연료 전지에 전해질 파이프를 그 양극적인 전해질을 당길 수 있습니다만 전해질 파이프를 놔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로 이렇게 전해질이 흐르게 하는 구조를 구조하거나 언오프식으로 해서 분리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하든지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물에다가 금속을 놔가지고 금속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이런 거기에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황산 좀 첨가하거나 소금 좀 다른 거 물 첨가에 따라서 또는 금속에다가 산화제로 코팅을 해야 돼. 물 코팅을 했다 해서 제 기술이 아닌 건 아니다. 너무 얍삽하다. 그래서 그렇게 물 플러스 금속이 만나서 배터리가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터 정류자에도 철심으로 되어 있는 철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은 거를 일반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틀려 쇼트가 난다 그랬죠. 이것을 구리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 구리에다가 전기를 축적 구조로 구리 조각을 이렇게 모터에다 주변에 배치해서 전기를 많이 흘려보내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서 그것으로 이게 그것 자체도 이제 배터리가 될 수 있거나 콘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속판을 한 장, 두 장, 세 장, 10장, 20장, 몇 장 해가지고 절연 구조를 갖춰줘. 그래야지 발열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해갖고 배터리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도 만들 수 있고, 네모나게, 세모나게도 만들 수 있고, 상관없어요, 모양은.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한다는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MLCC 기술에 들어가요. 이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쓰시면 안 되겠다. 이런 거에다가 이런 판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 판에다가 나노 구조로 나노 구조도 되고 알갱이를 같은 금속 대중소 사이즈로 정렬이나 비정렬로 해가지고 불규칙적이나 규칙적이나 넣어서 액상을 덮어요. 그러면 구리판이 되는데요. 알루미늄 판도 그렇고 이런 방식은 고무판 할 때도 플라스틱판 이렇게 소재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기나 열, 냉기를 가둡니다. 이런 금속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은 전기가 흐르게 되고 다른 거는 열이나 냉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소재에 상관없이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태양전지판을 만들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빛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그 금속 자체는 전기가 생산되죠. 전기를 걸어줘야지. 유튜브에서 이걸 따라 하시던데 외국에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바닷물 용액에 소금 용액에다가 금속을 이런 금속을 이렇게 놔두고 구리나 알루미늄은 다르게 되겠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거기서 강하게 수소산소도 많이 수소산소도 생산이 되면서 전기분해법 고기 플러스 어떻게 열분해법 수소산소도 생산되고 전기도 생산되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걸어주면 좋아요. 이 기술을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것도 따라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태양전지 같은데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그것은 전리층,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거리가 멀어도 이게 유도가 되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기술로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 전기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전기가 빛으로 바뀝니다. 또는 주파수 스마트폰이라든지 위성통신 모든 무선통신 체계에서 주파수를 탁탁탁탁 걸어줘요. 전리층처럼. 그러면 해당되는 주파수가 지붕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고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탁탁탁 걸어주면 주파수를 이쪽으로 지붕이 되고 사람 보청기, 사람 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탁탁탁 걸어주면 그쪽으로 지붕이 되거나 한쪽으로 음을 지붕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외선이나 이렇게 어떤 적외선 같은 데는 이렇게 해당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빛이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인데 스카이라이프다. 위성 안테나도 그러면 안테나를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신칩도 이렇게 만들었다네. 그럼요. 통신칩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통신칩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안테나가 통신칩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각각 안테나를 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통신칩 여러 개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친노를 전송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충전하는 데가 이런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우리는 충전하는 데 3군데 있는데 5군데 그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선 방식인 무선으로 우리는 무선 전파를 여러 개 수용을 해서 한꺼번에 충전하는 데가 5군데 10군데 있다고 그 밑에 배터리 다 달려요. 되게 빨리 충전이 되겠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거나 기타 동물이나 해를 입히지 않고 약한 전력으로 보내서 10의 전기를 10개짜리 보내면 100개. 블루투스 기술에도 사용하는데 이걸 어디서 사용하시냐면 SK 플래닛에서 사용하시더라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보내가지고 충전 구조로 들어가거나 사물 인터넷에 조종하는 기기가 틀린 기기들을 조종하는 기술에 사용하는데 블루투스 SK 플래닛에서 이걸 하시는 거 봤어요. 또는 와이파이에다가 제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거나 기타 무선 워키토키 방식을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아서 신호를 중계해서 유선 인터넷만 개방해 스마트폰을 제공한다. 이동통신을 제공한다의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걸 하시려고 그러시나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와이파이에서 이렇게 송수신 하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SK는 지금 반도체 기술도 제 거를 침범하셨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시는데 나중에 전투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기술에서도 이거 쓰시던데, 카메라에서도 내가 어떤 이렇게 카메라, 이런 CCTV나 드론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가로세로도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 0.4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땅 지도도 가능. 몰봇의 몸체 아니라 기계의 몸체 또는 비행체 이런 데도 가로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자서제하는 데도 사용하고 의료 영상기 그 카메라 영상 카메라 방식은 다 들어간다고.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가로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도 표시한다 그러죠.
이 카메라에다가 사람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별하고, 뭐 색깔도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수치를 수학으로 숫자로 바꿔서 전송하거나 그거를 신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디오도 이렇게 주파수를 분석해서 숫자로 바꿔서 신호를 전송하거나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10,0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전송하거나 저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사진을 찰칵 찍어서 문서 파일을 여기서 여기는 드래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은. 그러면 여기를 시작점부터 끝까지 찍어주면 찰칵 사진이 찍히는, 그대로 이렇게 문서로 옮겨놓거나 이동하거나 그것을 사진 파일로 고정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찰칵 찍으면 이쪽으로 파일로 고정됩니다. 이런 파일 구성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00분의 1로 줄여놓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찰칵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1000분의 1로 줄여놓은 거 5개를 한꺼번에 찍어서 다시 또 줄여놓을 수 있다고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그걸로 전송하거나 저장합니다. 이러면 큰 파일. 이렇게 미세하게 나누고자 하면 작은 파일. 이렇게 작은 파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뭐 사람이나 차량 같은데 카메라나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동선 좌표 합사 방식으로 동선을 추적하고 운복 입은 사람 또는 특정 지휘관만을 살상하고 움직이는 차량 5군데 표적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다 살상하거나 이렇게 자동 전투할 때 쓰는데, 또 가장 적합한 전투 모드를 5개 이렇게 만들어 자동 전투를 선택을 컴퓨터 자동으로 또는 어떤 조종사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에 사용하시더라고요. SK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내가 물류센터에도 사람이 이렇게 보듯이 사물을, 그러니까 물건을 인식을 하고, 사람도 이렇게 보면 물건 몇 개 집어가냐 알잖아요. 그것처럼 몇 개 집어넣는지 보고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자동 이런 계산이 된다. 카드만 많이 보면. 또는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해서 카드 계산원과 시간까지 표시해서 문자로 전송하고,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해서 10만 원권, 5만 원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액수별로 세워가지고 액정 표시 장치로 표시해 시간까지 변경을 시킬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자로 전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신망 연결해서 이 기술 쓰시면 계산원이 땡겨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네. 그때도 이제 계산원이 그 시각에 누구였는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폐 계수기 방식의 금고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보를 올릴 수도 있고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그와 매장에 몇 명 들어가는지, 식당에 몇 명 들어가는지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인식으로. 뭐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점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 각 사람을 각각 분별할 수 있어요. 사물을. 그래서 정확하게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정확히 어떻게 몇 센치 이거를 딱 정확하게 구분해. 중국에서 이거 쓰시던데, 네, 주민들 얼굴 보고 주민등록 딱 찾아내더라고요. 오산시 통합시나 서울시나 이게 무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인천시나 각 지자체에서 제 페이스북에 광고 많이 내셨는데, 국정원도 그렇고 국가의 기관이 지나치는 만큼 광고를 많이 냈어요. 조합미대상 50대 건강청. 9월부터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SK 텔레콤인가 플래닛에서도 지하철에 몇 명 드나드는지 일련 번호를 하고, 이거 전 세계 방산 기술, 군사 기술을 쓰는 엄청난 돈이 되는 데인데 무단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동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같은 거 엄청난 돈,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도 있어요. 큰 기술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하철에 일련 번호를 몇 명 출입하지 그걸로 하시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는데, 그거 무단으로 하시면요 독점 안 들어가요. 전 세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자기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가상적으로 어떤 데서 이게 전 세계 방송이다 그러면 이제 방송 이게 돼갖고 다 안다,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전 세계 특허를 신청하거나 그걸 내라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다들 코웃음 칠 텐데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냐,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무단으로 만들면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데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시저 방식으로 해서 드론에다가 이게 물줄기 달아서 소방하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청소할 수 있더라도 MBC 뉴스투데이 어떤 업체가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전쟁 자동 전투할 때 로봇 같은데 빙체
로봇이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비행 호텔 서비스로 뭐 5군데 찍어주면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오고, 자율주행 차량 10군데 찍으면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옵니다. 진공청소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달아갖고 집안의 구조를 지가 스스로 카메라를 통해서 가로 세로 높이 잡혀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떠러지다 이런 데는 안 간다는 거죠. 로봇에도 적용하고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본다는 거죠. 입체면 안 부딪혀요.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의 로봇도 입체면 안 부딪히는 방식을 생각하겠죠. 그것이 빗자루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피해 간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되게 싸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뭐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각 사람을 또 각 사물을 정확히 분별하고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입체는 아니냐를 따라서 그렇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 차이는 하나는 시장에 퇴출되고 하나는 시장에 살아남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카메라는 인식한다. 이것을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뭐 가게 사람도 화면에 표시되는 것도 색깔의 정보예요. 그것도 입체 그것도 색깔이 어디 좌표에 어디 있다. 이 색깔 이런 좌표 시야 방식으로 색깔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것을 하시면 이제 숫자로 바꿔서 하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 전투할 때도 군의 자동 전투할 때 전 세계 제 기술 방산 기술 레이더 기술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방산 기술은 앞으로 GPS 방식을 버리고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돈은 엄청나게 전 세계 방산 업체, 그다음에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체, 카메라 업체, 전 세계 CCTV 업체, 모든 미동통신이라도 전파를 쏠 때도 어떻게 어떤 상대방의 동적인데 설정에 쏘는 사람은 없죠. 좌표화시 방식으로 동적이 어디 정확하게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죠.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돼요. 엄청나게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산시 통합센터에서도 그렇고 어디든 이렇게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컴퓨터에 통합을 시킨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존의 모든 업체들의 기술을 무력화시키거나 그들의 기술, 시총이 사라지거나 그렇죠. 그거 기술이 이 기술이 이제 이 기업의 기술이 이제 떨어져서 시장이 퇴출되겠다 그러면 시총이 1,000억 달러라도 1조 달러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 세계 반도체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든가 범죄행위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아니면 기술이 전체 시총이 날아가는 기술들이에요. 제 기술들은 반도체 기술부터 엉터리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허황된 기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합리적인 기술 1조 달러라도 날아간다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CCTV 화면을 통합시켜서 컴퓨터로 본다. 뭐 앞으로 드론에도 막 영상이 스마트폰 영상처럼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들어올 텐데 컴퓨터 통합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CCTV도 그렇다. 케이블 TV 같은데 방송하는 것이 채널이 100개 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뭐 쭈르륵 틀어줘요.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라디오 방송국이나 방송국을 채널을 줘요. 그걸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막 힘을 다해서 뭐 물건을 팔든지 광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걸 상업할 수 있는 거죠. 혈안이 돼서. 그럼 이런 거를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다 넣어준다는 거죠. 앱으로 방송국으로 육성해 준다는 거죠. 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가입을 시키고 구독자를. 그러면 사실상 앱 방식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팅처럼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이 기술을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안 된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 어떤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그 채널을 자기 또 블로그 홈페이지를 독립적으로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안 된다. 혈안이 되어서 키운다.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육성을 한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그걸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 들어가거나 데스크탑, 스마트폰, 워키토키나 기타 다른 무선 송수신 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햄통신 같은 거를 제도권으로 흡수해가지고 햄통신을 유선 인터넷만 흡수해 쌍방향 통신으로 만들어주고 신호도 중계해주고요. 자체 전파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신호도 중계해가지고 이렇게 전송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햄통신도 방송국 아닙니까? 라디오 방송국처럼인데 이것을 영상도 송수신할 수 있어요. 그럼 햄통신을 이용해서
채널을 정부로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100개의 채널로 만들어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그렇죠. 홈쇼핑도 할 수 있고요. 전파를 워키토키 방식을 바꿔가지고 워키토키 가입자가 자기 회원이 10만 명이다. 워키토키 전송하네. 그거를 갖다가 유튜브 인터넷망에서 흡수를 해주면 그걸로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워키토키가 전국망이 될 수도 있고 맘먹기에 따른 전 세계망도 될 수 있어요. 뭐 통화 품질만 좋으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자체 통화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송수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신호 연락 체계로 주거나 보안 서비스에 나 사고 났어 이렇게 집안에 도둑 들어서 100명, 1000명에게 전달해야 된다. 즉시 끝내주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통신을 이렇게 통합시켜 갖고 전 세계망으로 만드시고 라디오 방송국이나 뭐 텔레비전 같은 거 라디오 방송국 허가받은 파형 하나지만 100개의 채널로 만들어준다. 그럼 사고 팔 수 있다. 전파의 송수신에서 스마트폰이다, 워키토키다, 그냥 무선 통신 체계에서 장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라는 개념을 라디오 전파, 기타 다른 전파에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할 때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때마다 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쓸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 전폭 장치를 달아가지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도 돼요. 중복 장치를 달아갖고 신호를 중계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력만 충분하면 전력이 많이 들 거예요. 다른 사람 신호 중계하려고. 배터리 갖고 나면 딱 결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고 여러 사람 신호를 중계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중폭만 하는 게 있고 중계해서 신호를 받아서 중폭 이런 기술을 처리해주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이 기술 국내에서도 사용하지 마시라.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드러냈다가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전파의 송수신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병사들에게 하면 될 텐데 하나 같은 데나 에라인지 이런 데 하지 마세요. 무단으로 군에서 지금 제 기술을 너무 많이 쓰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다 워키토키 장치를 둬서 자체 통신을 하면 되게 요금이 싸겠죠. 이것도 스마트폰, 획기적인 스마트폰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자기 집안에서도 그렇고 유선자는 이제 그렇죠. 자기 집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지역에 전파가 도달하는 것은 다 워키토키에 3km, 5km 하는데 공짜 전화잖아요. 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획기적인 폰이 될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과 이런 것을 캐릭터 방식으로 만들거나 기존의 스마트폰 사각이 있다 그러면 딱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열쇠나 열쇠고리 이런 것들을 열쇠나 자물쇠 이런 것들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거나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아니면 기존에 이런 거 이렇게 콘센트나 이런 플러그 종류들을 그래서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전등 끼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캐릭터형으로 이렇게 이것도 자물쇠 같은 거 열쇠 이거 만드시면 되게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아요. TV 같은 데도 캐릭터형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제 기술인데 제가 접대도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구 같은 것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캐릭터 모양으로 재밌잖아요. 그죠? 네.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전구나 램프 뭐 전구 다대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다의 기술입니다. 뭐 이런 CCTV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면 되게 짱이겠죠. CCTV도 가능하다. 이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손전등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죠. 이것도 대박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